사실 제가 이제 정보만 30여 년 쭉 해온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이러한 중요한 첩보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나돌아요. 이미 CNN에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 사망설을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평양을 봉쇄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이 지금 급격히 하락했다. 그래서요 이러한 내용이 지금 사설 정보지에 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 주식 게시판에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주식을 모두 정리해야 되느냐, 이런 지금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 코스피 최고치를 찍었는데 오늘은 기관과 이 외국인들이 모두 공세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현재 전날보다 많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설 정보지 일명 찌라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나도하는 얘기가 김정은이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CNN이 긴급 타진했다. 내일쯤에서 평양 봉쇄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소문의 전부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요 우선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정원 신변 이상설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지금 국정원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지난 6월 29일 날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종일 주재했고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통치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이 국정원의 딱 두 마디 정리 문안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저의 경험과 그리고 최근에 북한발 뉴스들을 쭉 종합적으로 제가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4월 이후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심심치 않게 나왔고요. 작년 4월, 5월, 6월, 7월 한 서너 달 동안 집중적으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부각이 된 거 다 기억하시죠? 그때도 제가 하도 이 별의별 건강 이상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중요한 정보를 손에 들고 있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정보에 액세스가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신문을 보고 찌라시를 보고 소문을 듣고 경험을 해서 판단하는 건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의도 정가에 돌고 있다는 또 증권가에 돌고 있다는 사설 정보지의 이 뉴스는요 한마디로 이거는 아니다. 진짜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물론 국정원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면요. 현재 박지원 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정원의 정보는요. 제가 신뢰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왜냐면 지금 국정원이라고 하는 데가 이 정보가 상당히 정치화되고 있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가공되고 있다라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왜냐면요. 박지원 원장이 지금 뛰어다니는 걸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 충분히 아시잖아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된 이후로 작년 7월 이후로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거라고는요. 신영복이 통역당 앞자리였던 신영복이를 갖다가 신영복이 글씨체를 가지고 국정원 원 이 필체로 바꾸는 사람이 박지원이고요. 그거 좋다고 해서 그 필체 즉 원은서 제막시 걸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방문하는 게 오늘날의 국정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김정은이한테 시도 때도 없이 주는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은 정말 훌륭하고 정직하고 아주 역동적이고 국제정세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타임즈에 뛰어났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년 내가 대선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 나 좀 살려라. 뭘로? 남북 정상회담 한 번만 하자. 어떻게? 지금 코로나니까 오고 가면서 하지 말고 그 흔한 화상. 당신은 당신대로 집무실에 키워놓고 나는 나대로 집무실에 키워놓고 화상 전화하면 될 것 아니냐? 그 한 30분짜리 화상 전화 도대체 못한다는 말이냐? 제발 부탁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산케 젖 먹이는 것까지 사진 찍어서 올리는 이 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리고 5.11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박지원이가 어디를 갔습니까? 워싱턴에 달려갔어요. 워싱턴 직항 비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을 거쳐갔어요. 뉴욕 왜 갔어요? 금의 환영 잠시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박지원 원장 또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을 갔어요. 지난 12월에. 최근에 또 갔어요. 자,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김정은이 건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과 그 다음에 박지원이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상이 있으면은 죽은 사람 놓아두고 정상회담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이거 문재인 정권 스스로 알아서 내려와야 돼요. 그 정도로 정보 능력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고 캄캄하다. 그러면요 내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들 가장 최근의 행보가 바로 뭐예요? 풍산깨 안고 젖주는 거예요. 철창 안에 들어가서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효옥 전 의원이 철창 안이 편해 보인다. 이렇게까지 지금 아주 독서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원장의 행보를 보면 절대로 김정은이가 죽지 않았다. 사망설은 헛소문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크게 아프지도 않다. 왜냐면요, 김정은이가 최근 들어서 한 달여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연쇄적으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정치국 확대 회의까지 열고 또 이 노동당 전원 회의까지 열고 그래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계속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건강에는 이상이 별로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요.
직무를 못할 정도, 통치의 행위에 이상이 있을 정도의 건강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계줄이 굉장히 이렇게 쪼여서 맺어 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시계줄 쪼인 것이 결국 김정은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거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우리 서울에서 흔히 얘기하는 다이어트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체중이 빠지고 살이 빠진 거냐. 다이어트 쪽에 우리 국내 전문가들, 언론이 그렇게 싣고 있어요. 아니, 김정은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다이어트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작년 4월에 있었던 건강 이상의 연장선상에 지금도 있다. 그래서 살이 빠지고 수척해졌다. 그러면 국정원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느냐? 저는 건강에는 이상이 있다요. 국정원과 달리. 다만 생명에 지장이 없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는 건강에는 이상이 있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통치 행위를 하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장기간 지금 이상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건강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상 상태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제1비서직을 사상 처음으로 지금 신설에 놓고 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조직 개편입니다. 왜냐면요, 북한에서는 사실상 제2인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북한에서는 김일성도,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1비서직을 만들어놨다라는 얘기는요, 제2인자를 상부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상상태, 즉 건강상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느닷없이 생길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상상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김여정이가 할 것이냐, 아니다 조영원이나 최영희가 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끼리도 엇갈려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자라 하더라도 김여정이가, 여자라 하더라도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피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이 아들들이 10살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일선에서는요, 김평일이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평일이가 지금 그거 이법 아무 의미 없어요. 김정은이가 김정남이 암살하는 거 보십시오. 김평일한테 절대 실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김평일한테 넘긴다 그러면요, 김정은이 그야말로 측근 맨 먼저 자칠 게 김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 하더라도 저는 백두혈통의 특성상 김여정이한테 넘어온다 이거예요. 이럴 정도로 지금 김여정이의 권력 기반이 굉장히 견고해지고 있고, 그런 사정의 연장선상에서 제1비서직을 놓고 제1비서직을 신설한 것은 건강 이상에 대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건강, 그야말로 생명에는 전혀 지장 없다, 이런 얘기는요, 지금 금년도에 노동당 전원회의 2번씩이나 열고 있어요. 만약에 생명 이상이 있다 그러면요, 노동당 전원회의 2번씩 못 엽니다. 예, 못 열어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 적절하게, 굉장히 말하자면 수위를 아주 아주 민감하게 잘 조절해서 내놓고 있어요. 만약에 김정은이의 건강이 상당히 이상이 있다 그러면요, 건강 이상에 따른 북한 체제 내부의 동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 대미 압박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금 김정은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완전히 만병을 갖다가 몸에 안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미국에 대해서도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동맹 관계도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은 끝까지 무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절제되고 통제된 대외 메시지를 내놓은 것만 보더라도 김정은이의 지력, 김정은이의 지식과 지침,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말이죠, 이 방역상의 큰 사고를 이유로 해서 이 방역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김정은이가 뭔가 지금 현재 제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내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내치 위기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지금 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청, 세대교체, 피비린내, 공포, 정치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지금 CNN이 타전했다. 이미 CNN에도요, 작년에 한 번 큰 오보를 내놓은 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작년에 CNN의 이 오보 내용을 인용을 다시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왜냐하면 CNN 보도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보보다는요, 이 신뢰성이 훨씬 더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마이크 소리가 작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정규 이 스튜디오를 떠나서 이 긴급하게
방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임시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조금 소리가 작은 거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곧 이 스튜디오, 정상 스튜디오로 가면 좋은 볼륨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원래대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요, 볼륨을 좀 크게 키워놓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요, 결론, 김정은이와 관련된 신상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 사망설.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제가 주식은 하나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김정은이 사망설을 이유로 해서 주식을 상급하는 거, 이거는 안 하셔도 된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작년에도요, 저한테도요, 죽지 않았다고 방송하지 말라고 엄청 저한테 문자, 전화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30여 년간 그런 것만 정보평가를, 판단을 그래도 제대로 좀 한 사람인데, 아무리 전화 문자 많이 오고 어디 소식통 아주 최고 중요한 외국 소식통한테 들었다고 한다고 제가 그렇게 쉽게 죽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진 않았어도 통치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시종일관 그랬잖아요. 아프다, 그러나 통치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상황은요, 작년만큼 아프지도 않다. 그러나 작년에 상당히 아팠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 살이 빠진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의사의 권유 때문에 좋아서 다이어트가 아니고 그 연장선상에서 건강에 조금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살이 빠진 것이다.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왜 국정원 이런 데서 자꾸 다이어트 했다고 그러냐? 지금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요, 김정은이한테 누가 되는 말은 단어 하나도 쓰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 건강 이상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건강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에 이상이 있더라도요, 국정원이 앞장서 가지고 그거 건강에 전혀 없어 이렇게 하고도 남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고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제 국내 정치권 뉴스 굉장히 각박하게 돌아가는데요. 긴박하게. 먼저 이 수산업자 사기친 116억 원짜리 지금 이거 사면 제대로 했나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아요. 야당에서 김지원 최고위원이 앞장서 가지고 사면의 내막 흑막을 밝혀라, 뭔가 수상하라 이러니까 청와대에서 아니 당신은 청와대 근무한 사람이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노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청와대에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군다나 청와대가 정상이냐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이냐 제가 일일이 말 안 해도 이제 다 아시니까 설명 안 하겠죠.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전 정무수석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은 이거 뭔가 비정상적인 이 사면이다. 그러니 그 실체를 밝혀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범계가 목숨 걸고 밝혔습니다. 수산업자 특별사면 문제없다고 장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이러다가 만약에 제가 장담했잖아요. 장담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장관이 장담한다고 밥 사주는다고 장담하겠어요? 만약에 사면에 뭐가 있으면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표 내고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은요,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꼭 사인 간에 얘기하듯이 내가 장담해, 이게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무식하게 얘기하면 좀 정상적인 원어를 써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서요, 이런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 집행률,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 왜냐하면요, 이 법무부가 뭐라고 했냐면 2018년도 신년 특사와 관련해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실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건데요, 이거 흠박 있는지 없는지 우리 취재 기자 여러분들 철저히 취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수산업자한테 이 폴쉐, 파네메라, 후어 아주 비싼 차죠. 이거 1억이 너무 억대 차량이에요. 이 차량을 지금 렌트한 것과 관련해서 이 사실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이 박영수 특검 어제까지도 입장을 내놔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 돈 250만 원 다 현찰로 줬고 변호사를 통해서 줬고, 그리고 대구에 렌트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시성을 하고 돈까지 다 줬다 이렇게까지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렌트카가 이 김씨 회사의 렌트카가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렌트카 회사였었고, 김씨 직원의 이름으로 차를 빌려줬고, 또 이 대금은 250만 원 대금은 작년 12월 렌트했을 때 준 것이 아니고 석 달이나 지났다가 변호사가 줬는데 깜빡 잊고 서랍에다 넣었다가 뒤늦게 줬다. 그래서요, 이 깜빡 잊을 수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자기 직속 아주 높은 상관인데 이 잘못하면 사과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깜빡 잊고서 못 줬다. 이런 것이 신뢰성이 있느냐. 그리고 현금을 줬다는 것이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부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영수 특검이 말이죠, 오늘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보, 그 밑에 있는 특검보들도 전부
일괄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유는 더 이상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표를 제출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특검으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퇴직을 결심했다. 그리고 향후 후임으로 임명될 특검이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포르쉐 파나메라 후어 이 차량 빌린 내용 지금 4일이 아니고요. 10일로 빌린 것으로 지금 다시 또 수정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결국 이제 사표를 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청와대 사표를 냈는데 사의를 수용했어요. 대통령이. 근데도 아직 처리가 안 된 사람이 누구냐. 이광철이에요. 그래서 이광철이를 그럼 왜 계속 근무를 시키냐.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라. 이게 청와대인데요. 도대체 어느 국민을 위해서 사퇴를 안 시키냐. 만약에요, 이광철이 하나 이 민정수석이 나가가지고 청와대가 일을 못하겠다, 민정수석실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요, 전부 다 내려오십시오. 제가라도 가서 저한테 발령장 내주면요,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다 없어도 혼자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손들고 들어가실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아무리 청와대가 무능하다 하더라도 이광철이 범법자가 하나가 없어서 직무수행이 안 되고 대통령 보좌 기능에 이상이 있다. 이런 청와대는요, 빨리 잘라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이준석 대표 오늘 대구에 갔어요.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대구에 갔는데요. 오늘 대구에 가서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 창업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간담회 갖기 전에 맨 먼저 국립 신암선열공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오후에는 계명대 성서 캠퍼스 아담스 키친에서 자율주행차 동아리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또 이 서문시장을 찾아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아주 이 광폭 일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윤 총장과 관련된 메시지 뭡니까? 딱 하나죠. 8월 버스 너 탈 거야 안 탈 거야? 탈라면 확실히 타고 안 타면 당신 손해다. 지금도 분당 손해를 본다.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아주 끊임없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삼성 창조 캠퍼스 혁신센터에서 진행된 대구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대선 경선버스는 정시에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입장에서는 한 분 한 분 탑승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너무 고민해서는 안 된다. 그 버스를 타기 위해 먼저 앉은 분들도 고객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과 공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이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말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대를 골라서 정류소에 버스를 세워야 되는데 8월 말이 경선버스 출발 시간으로 합리적이다. 8월 말 탑승하기는 어려우나 9월 말 10월 초 탑승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나 논리는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요. 다시 한번 이 8월 탑승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입장문을 낸 것은 마침 시간적으로 보면요. 이 상황 분석, 이 판단, 정보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정보가 나왔을 때 그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나왔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마침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오찬 회동에서 이 정권 교체 똑바로 하자. 그 다음에 상식과 공정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나가기 위해서는 중도 외연을 확장하고 실용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시로 만나고 정치적, 정책적 연대를 같이 하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연대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하나의 수사로서의 연대겠느냐 아니면 실체적 개념으로서의 연대냐에 따라서 안철수와 윤석열 총장의 이 카드는 이준석 대표한테는 하나의 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준석 대표도 이번 두 분의 합의 내용에 관해서 상당한 심층 분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또 한 번 버스 출발을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는 얘기는 안철수 당대표와 그리고 윤석열 대표 간의 연대가 이 국민의 힘을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즉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서 둘이 뭉쳐서 연대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인기는요 상당히 하늘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보다도 훨씬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이 막강한 이 상승 분위기의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대표가 꿈을 꿀지도 모르는 연대에 대해서 쐐기를 받기 위해서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버스는 그냥 간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늘 원희룡 지사의 이 포럼 발족식에서 자강론을 또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누굽니까?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가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다소간 수세에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강력하게 지금 이 버스 출발론을 정시 출발론을 또 한 번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현재 이제 야권 안에서도 이 본격적인 힘겨루기 대결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요.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또 내일 굉장히 충격적인 인물을 만납니다. 어제 대전에서요, 민노당 정책위원장 출신인 주대한 씨를 만났어요. 이 주대한 씨는 이제 민청령 사건에도 연계돼 있고 긴급조치 위반도 연계돼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투입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 좌파 골수 인물입니다.